답을 할 때 꼭 말해야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항상 있어요. 특히 이 질문에는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호주 간호사 리틀빅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인터뷰에 꼭 나오는 클리니컬 퀘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아시는 Doctors ABCD를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지원하는 분야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Doctors ABCD를 따라가게 돼 있죠. 일단 강의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텐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 프린시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리니컬 퀘스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의식이 있냐 없냐로 나누죠.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AR을 이용해서 클리니컬 퀘스천만 뽑아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 강의에서 자주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분류하면 더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격적으로 unconscious pathwa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반대로 의식이 있는 환자인데요. 대부분이 이 질문이죠. conscious pathway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닥터스 ABC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머리를 끝으로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클리니컬 퀘스천에는 꼭 말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즉 답을 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말들이 있죠. 첫 번째, connect and reconnect인데요. 환자가 의식이 있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면 기계들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즉 이게 진짜 환자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머신 BP를 쟀는데 낮다 그러면은 이제 매뉴얼 BP로 재봐야 되죠. 이게 진짜 환자 상태인지.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낮다 그러면은 리딩이 잘 되고 있는지, 연결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른 곳에다 해야 되죠. 펄피준이 좋은 곳에. 예를 들어 귀에 한다든지 이마에 한다든지 위치를 바꿔야 되죠. 그리고 옥시전 테라피를 받고 있다면 옥시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즉 트러블 슈팅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번은 꼭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다크스 ABC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덴저는 베드사이에 있는 필요 없는 의자라든지 바닥에 물, 뭐 프리커션 같은 걸 의미하죠. 베드사이드가 너무 지저분하고 의자들이 많고 그러면 CPR 하기가 힘들어요. 메디컬 팀도 액세스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여기 덴저에서 클리니컬 한 것은 애나플렉시죠. 바로 트리거를 없애는 게 덴저를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 벤커마이슨 알러지가 있는데 애나플렉시 생기면 제일 먼저 인퓨전을 멈추고 애스피레이션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ABCD로 가면 되죠. 리스폰스도 확인하고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샘플 헬프인데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에스컬레이션이죠. 이렇게 해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호주는 무조건 에스컬레이션 하는 문화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팀워크의 하나고요. 또한 거울스 케어도 확인을 해야 돼요. 거울스 케어 B라서 나포 CPR인데 CPR을 해버리면 안 되죠. 법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환자의 이제 오토노미와 위시스를 리스펙해 줘야 됩니다. 또한 patient safety라는 말도 항상 들어가야 해요. 나의 안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지 아이디어를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더 나빠지면 당연히 맥코를 부르죠. 의식이 없어지면 코드 블루를 부른다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래는 짧은 예시를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꼭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들을 넣어서 답을 완성한 거예요. 이거는 인트로 부분이거든요. 볼게요. 매뉴얼로 잰다 그랬죠. 뭐죠? Connect and Reconnect 원칙이죠. 진짜 환자 상태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Doctor's ABCD 어프로치를 하죠. 또한 Patient Safety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최우선순위죠. 그리고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강조드렸죠. 이렇게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Patient's Goals Care 나왔죠. Goals Care 이렇게 확인한다. 그리고 Danger에서 이제 Precaution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여기 Precaution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lood Pressure가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웨이하고 브리딩이 이상이 없을 거라는 짐작 아래 앞에 거는 짧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핵심은 블러드 프레셔잖아. 서큘레이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I will focus on circulation, which is a patient's primary concern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확장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하시면 돼요. 질문을 묻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론 부분에 clear communication이나 아니면 환자를 안심시킨다, 다큐멘테이션을 다 한다라는 걸 넣어주면 정말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도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maintain clear communication 나왔죠. 그리고 reassure the patient 나왔고 안심시켜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한다라는 말을 넣어주면 정말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클리니컬 질문에는 큐를 줄 때가 많아요. 질문 내에 큐가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바이럴 사인을 직접 주죠. 블러드 프레셔가 낮다 그러면 뭐예요? 서큘레이션 이슈죠. 그거를 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게 되죠. 즉 메인 이슈에 집중하면 되죠. 앞에 제가 이거 할 때 설명드렸죠.
메인 이슈인 서큘레이션에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게 맞다고. BP가 떨어졌는데 dangerous하고 airway breathing은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포인트를 놓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서큘레이션이 답이라는 거.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번째는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좋죠. 모르는 분야나 처음 도전하는 분야에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깊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경력 측은 당연히 자세히 알아야 되죠. 그게 아니고 처음 지원하는 분야는 너무 깊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죠. 이미 앞 인터뷰 질문에서 뽑을지 안 뽑을지 판가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다섯 번째,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런 지식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핵심적인 원칙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AI로 어떻게 클리니컬한 질문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 강의에서 보여드렸어요. 이 강의에서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다시 여기서 필요한 질문들만 추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수술실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인터뷰 바이블 퀘스천 북에서 수술실 질문들을 가지고 올게요. 페이지가 이거를 복사해 볼게요. 이거를 붙여놓고 프롬프트를 줘볼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닥터스 ABCD로 분류해서 보거든요. 이렇게 분류해야지 준비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들이 중구난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질문 간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순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중복된 부분을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들을 빼고 분류를 해준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여드렸죠? 아래부터는 브록인데요. 제 인터뷰 바이블 책 시리즈 중에 인터뷰 질문들만 모아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클리니컬 퀘스천스만 추출한 겁니다. 참고하셔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지원하는 분야에 나오는 질문들을 우선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airway breathing이죠. circulation, disability, exposure 그리고 ABC 캐러거리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닥터스 ABC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BCDE 어프로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설명한 겁니다. ALS2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너무나 뻔한 말들이죠.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는데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머전시 때는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저는 크리티컬 케어에서 이런 일들을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자주 접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많고요. 정말 카디악 어레스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닥터스 ABCD를 따라가요. 4H, 4T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고려하면서 해요. ALS2 할 때도 그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사람이 당황할 때는 이런 프로토콜을 따라가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환자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는 환자. 대부분은 이제 의식이 있는 환자를 질문들로 많이 주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unconscious, conscious. 그러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들을 물을 수 있죠? 바로 나오죠. unresponsive patient이죠. patients unresponsive. 이게 바로 unconscious한 스트림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아래와 같죠. ALS2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환자가 의식이 없다. 그러면 바로 샘플 헬프죠. 그리고 환자를 이제 수파인 포지션으로 위치를 시키죠. 스파이널 인저리가 의심되면 어떡하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살리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CPR 시작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임상에서 딱 한 번 봤어요. 스파이널 인저리가 의심된다고 여러 명이서 로그롤을 해서 환자를 옮긴 다음에 CPR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CPR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CPR을 시작하기 전에 닥터스 ABC를 빠르게 진행해야 되죠. 덴저에서는 PPE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아니면 애나플렉시스 같은 상황에서는 트리거를 먼저 없애야 되죠. 리스폰스를 확인하고 샘플 헬스를 해야 되죠. 바로 이게 에스컬레이션이죠. unconscious 환자는요. airway breathing assessment를 1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은 look, listen, feel로 airway와 breathing을 점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로 chest compression을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환자가 샥이 필요하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치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미 CPR을 하고 있기 때문에 C에 해당하는 continue compression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modified coach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할 때 상대방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을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modified coach 알고리즘으로 간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ALS 알고리즘인데 리듬에는 두 가지가 있죠. shockable 리듬이나 non-shockable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shockable 리듬에는 BF죠. 그다음에 BT. 그리고 non-shockable은 PEA죠. 그리고 ACSOL이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설령 이게 헷갈리신다면 이 준비를 하시면서 외우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리고 펄스가 프레젠트하고 브리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100 발브 마스크로 15리터로 올려서 최대한 줘야 되죠. 이게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ABCDE 어프로치죠. 의식이 없는 환자는 최대한 CPR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드 블루 팀이나 다른 의사들이 올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최대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핵심이죠.